어떤 사람이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주문 들어왔다. 야, 빨리 뛰어. 그럼 옆에 뛰어가서 슈퍼마켓 가서 사서 붙이는 거예요. 예측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코로나가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커머스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통틀어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데 총 사실은 11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동남아 6개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총 6개가 있는데 왼쪽 좌측 상단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대표적으로 6가지 국가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11가지 국가의 이제 인구수를 총 다 합치면 전 세계의 약 10%에 달하는 인구수가 나와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인구를 가지고 있고 약 3억 명 정도가 돼요. 이건 전 세계로 이제 나라 국가별로 쭉 놓고 봐서는 전 세계에서 4위에 이르는 숫자이고요. 3위가 미국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 이제 인구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젊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쫙 줄 서놓고 보면 이제 중간 나이가 30세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38살, 이제 한국은 훨씬 더 늙어요. 42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즉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엄청 많다는 거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와 이렇게 젊은 연령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도 크고 특히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핫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들이 나오게 되면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거기서 인도네시아를 끼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되는. 맞아요, 맞아요. 다들 이제 VC들이 인도네시아는 언제 진출할 건데요? 뭐 이런 네. 정도로 이제 인도네시아 가장 핫한 지역을 위주로 한 이제 동남아의 큰 개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보고 사람들이 약간 The Crown of Southeast Asia라고 말도 해요. 약간 왕관이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구와 젊은 이제 연령을 살펴봤고, 이제 모바일 인터넷 인구를 보면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에서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5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쓰고 있었고, 그런데 fast forward 2019년 기준으로는 3억 6천만 명이 이제 인터넷 유저가 있고, 그 중에서 90% 이상이 모바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모바일 유저 수가 급증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스티키니스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을 쓰는 시간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거를 전 세계 국가 순을 세어보면 이 모든 6개 국가가 탑 10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진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쇼핑을 하던 하루에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 5시간 13분이에요. 2위인 필리핀이 5시간,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순으로 가는데 싱가포르이 이제 9위고 가장 적은 시간 이제 3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매년마다 구글하고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라는 테마색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에서는 이제 동남아시아 인터넷 경제 규모랑 성장세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전망을 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2015년도에는 32 빌리언, 2019년도에는 100 빌리언, 2025년도에는 300 빌리언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2019년도에 내놨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너무나도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예측치가 매번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2025년도에 300 빌리언이라 말했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2018년도 리포트를 보면 2025년도까지 240 빌리언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60 빌리언만큼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측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실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이. 아, 소름 끼쳐. 진짜 그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저도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너무 빨라서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럼 이 300 빌리언 이코노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라고 크게 이제 4가지로 보게 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섹터예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이커머스인데 그 섹터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3 빌리언 정도? 그리고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섹터는 이제 여행, 비행기나 호텔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이제 광고나 게이밍이나 이제 음악 스트리밍. 그 마지막은 이제 라이드 헤일링이라 해서 이제 교통수단 또는 이제 음식 딜리버리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이커머스에 포커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커머스가 이 인터넷 이코노미 규모에서 가장 네, 압도적으로 크네요. 네, 맞아요. 반이에요. 50%.
그래서 그러면 이 153 빌리언을 각 국가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까를 보면 이 153 빌리언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약 54% 정도 가지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이미 큰데 매해마다 49%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1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라자다가 이제 6개 그룹 통계를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력은 싱가포르이 가장 강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자다를 조금 벗어나서 동남아 전반적으로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워낙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정말 많고 그 숙제들을 스타트업들이 나서서 되게 많이 풀고 있어요. 물론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크게 많이 이제 뭐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법한 이제 2개의 스타트업이 있다면 이제 고잭 그리고 이제 그랩인데 이 두 앱의 공통점은 둘 다 슈퍼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앱은 여러 가지의 다른 서비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둔 앱의 형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고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풀고자 이제 시작이 됐냐면 인도네시아 베이스 스타트업이에요. 인도네시아의 이제 자카르타 수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엄청 높아요. 그 악명이 높은 이유는 일단 인구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인구들이 도심으로 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대중교통을 이제 그 빨리 성장한 속도에 맞춰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하철이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2019년도 초에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자가용을 끌고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 번은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호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곳에서 진짜 40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저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고잭이 생각해냈던 거는 그럼 이렇게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대신에 차들 사이로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기사들과 고객들을 실시간으로 매칭을 하자.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고라이드 서비스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또 런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푸드라고 해서 이제 음식 딜리버리 서비스인데 실제 자카르타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의 그 도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가다 보면 중간에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막 길이 꺼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식사도 다 이제 음식 딜리버리 시켜서 받아서 이렇게 내부에 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고잭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페이라는 서비스인데 이제 동남아시아가 아직까지는 이제 신용카드 보급률도 매우 낮고 이제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처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현금을 갖고 가요. 편의점 직원한테 현금을 주고 그 사람이 저의 모바일 월렛을 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저도 한번 공항에 세반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5초 만에 돈이 바로 그냥 월렛에 뜨니까 그거 가지고 저도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랩도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정말 최대의 슈퍼 앱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랩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정말 잘 받고 있고 2019년도에 이제 Series H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저는 H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I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발하게 잘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 네. Z 끝나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알파벳 몇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유니스가 말해줬던 이 슈퍼 앱이라는 컨셉이 어느 나라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고잭을 통해서 슈퍼 앱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랩까지만 해도 우버를 주로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라이드 헤일링에 훨씬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고잭이 인도네시아의 이 약간 그 딜리버리라는 버티컬을 확 먹고 나서 그 이후로 확 이제 호리존탈로 익스펜션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서비스가 그냥 고잭 앱으로 가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나온 게 이제 슈퍼 앱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에 약간 슈퍼 앱의 대표가 이제 고잭이라는 앱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잭과 그랩이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슈퍼앱 두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VC의 자금들이 되게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8년, 19년 2년 동안 약 20 빌리언, 25조 이상의 투자가 있었고
이 중에 대다수를 누가 가져갔냐? 그랩이 30% 정도를 가져간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제이 한 20% 정도를 가져갔고, 그러니까 두 회사가 합쳐서 거의 반을 가져간 거죠. 나머지 반은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이커머스, 로지스틱스, 이제 페이먼트, 교육 섹터, 그 밖에 이제 조금 더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핫한가에 대한 서머리를 네, 그래서 왜 동남아시아가 핫하고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를 좀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 세계 10%에 달하는 인구와 그리고 젊은 평균 연령에서 나오는 이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인구, 인터넷 인구, 그리고 디지털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쏟아지는 VC 투자금. 이렇게 세 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한데 무편집본 꼭 인스타 업로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호스트가 유니스이기 때문에 유니스의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면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무편집본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오늘 진짜 방송 퀄리티 최상. 내가 그랬잖아. 준비 겁나 많이 했다고. 그것도 심지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유니스가 한 거야. 다크 보이시나요? 그래서 두 번째 되게 재밌는 토픽인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역사, 이커머스의 역사에 대해서 봤다면, so what is 현재, 그리고 우리가 미래까지 좀 예측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동남아시아 이커머스의 과거, 현재, 그리고 코로나가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과거, 현재, 그 코로나가 미친 영향을 저는 이제 라자다 퍼스펙티브에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자다가 이제 동남아시아의 인터넷 이제 이커머스 파이오니어예요.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6개국, 제가 앞서 드려서 설명드렸던 그 6개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2012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전까지 없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신뢰를 하지 않았고요. 이런 플랫폼에서 내가 물건을 사도 되는 건가? 내가 A를 샀는데 B라는 물건이 오는 건가? A를 샀는데 A가 아예 안 오는 건가? 하자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완전 불신이었죠. 신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게 컨슈머 에듀케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에 오면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광고를 많이 통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하나 그때 당시 이제 페이스했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용카드나 이제 뭐 은행 계좌 이런 보급률이 되게 상대적으로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 파이낸셜 액세스가 없는 분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 솔루션을 생각해냈어요. 이게 제가 물건을 살 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나서 배송 기사님이 배송을 왔을 때 그때 현금을 주고 이제 물건을 받아가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COD 솔루션도 런칭을 하고 뭐 이제 외부 광고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고객 교육도 시키고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라는 신뢰를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데. 근데 익숙해지고 나서 동시에 이제 기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웹사이트 가면 물건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거라도 약간 너무 감지덕지 좋았는데. 근데 왜 물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 로컬 마켓에서 생성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홍콩에서 이렇게 다 끌어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크로스 보더 물류도 팀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로지스틱스도 예전 같은 경우는 뭐 2주던 3주던 사람들이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오기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1, 2주나 걸려요, 배송이. 그냥 저는 다음날 배송하고 싶어요. 또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랩하고 고젝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3시간 내에 배송하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네. 그게 가능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맨날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게 당일 배송, 로켓 배송, 한국만한 데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동남아조차도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알던 동남아가 그 동남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피눈물이 있었죠. 여기서 특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저희도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쇼퍼테인먼트, 쇼핑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합친 개념인데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물건만 사가고 나가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되게 많은 시간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도 이제 라자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제 라제 게임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매번 새로운 게임을 릴리즈를 해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이제 코인을 받아요. 그 코인을 가지고 바우처로 바꿀 수 있어요.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재미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게 알리바바의 영향이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데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이거 너무 인터널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정말 정말 잘 되는 나라예요. 진짜 맞아요. 1분 만에 립스틱 15,000개가 팔렸다 이런 기사 흔하게 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동남아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효과를 보고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라자다 팀이랑 우리한테 계속 라이브 스트림 하라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거예요. 우리 구했어. 우리 이제 슬랍만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 어카운트 매니저한테 푸시 좀 하라고 우리 되게 인플루언서 좋은 사람 구했거든요. 그게 또 약간 잘 되는 카테고리가 좀 더 잘 먹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기라던가 게임 시청하는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 되게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닌자 쿠커 같은 거 이제 요리하실 거잖아요. 요리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다고 들었어요. 그 스티브가 홈쇼핑의 인터넷 버전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거의 약간 그런 수준이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한국도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GS 홈쇼핑이 그거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를 많이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네. 티몬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라이브를 쇼퍼테인먼트에서 그 플랫폼들이 간과하고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이 엔터테인먼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에 맞아요. 백그라운드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더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홈쇼핑이 그라운드였던 데들은 정말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이해가 좋기 때문에 되게 좋은 퀄리티로 팔아요. 근데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시작한 데들은 아직 엔터테인먼트적인 차원에서 갈 길이 좀 멀기 네. 때문에 쇼 호스트도 되게 재밌게 잘 인게이징하게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쇼 호스트의 케이퍼빌리티를 아직 검증을 많이 한 쇼 호스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보셨는데 중국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약간 전문 쇼호스트가 많잖아요. 홈쇼핑 기반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걸 받은 쇼호스트가 많이 없어서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퍼튜니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쇼 호스트를 하셨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알거나 엔터테인먼트에 있거나 그러면은 동남아에서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미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네, 맞아요. 넘어가시면 그 쇼퍼테인먼트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시작을 한 게 처음에는 이제 약간 정말 피지컬 굿즈, 이제 옷이라던가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배송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굿즈. 그래서 버블티 바우처라던가 1+1, 밀크티 바우처 이런 레스토랑 바우처들을 저희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로 와서 지금까지 과거를 한번 쫙 봤고 현재로 와서 지금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락다운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몇 달 동안 진짜 바빴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셧다운 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반, 오프라인에서 반 쇼핑을 했다고 하면 오프라인이 닫혀버리니까 그 수요가 다 온라인으로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도 오프라인 가서 페어프라이스나 이런 오프라인 샵에 가서 샀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온라인에 쇼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마케팅 비용을 써서 라자다에 사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는 진짜 엄청나게 주문이 폭증을 했었어요. 저희 캠페인을 몇 번 한 것처럼 약간 정말 그런 식으로 성과가 너무나도 많이 났고 특히 이제 카테고리 변화가 되게 흥미로웠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제 오렌지 코드 딱 떠가지고 적색 경보 딱 뜨고 여러분 응급 상황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엄청 샀죠. 열 온도계, 위생과 생필품, 휴지 이런 거 진짜 많이 사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락다운이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딱 하자마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밖에 나가는 걸. 그러니까 집에다 오피스를 차리자. 그래서 이제 랩탑을 사고 이제 좀 괜찮은 의자를 사고 책상을 사고 이제 홈 오피스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즐길 거리를 좀 사자. 그래서 이제 뭐 게임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홈 피트니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과 엄마들이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놀 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컨퍼런스 콜 하면 이제 뒤에서 애기가 우는 배경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막 장난감이나 이제 보드게임 이런 거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건 이제 컨슈머 사이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몰린 오프라인 수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로 보면 원래 코로나 전에 온라인에 입점하셔서 팔고 계신 분은 너무나도 잘 됐죠. 너무나도 더 훨씬 더 몇 배 그걸 보고 계세요. 근데 누가 영향을 받았냐? 오프라인에서만 하시던 분들이 완전 타격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정부가 저희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이제 몇천 불 이상의 지원금을 주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하셨던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정부랑 협력을 해서 이제 오프라인 샵들이 이제 온라인화를 하는 거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 주마다 이제 오프라인 샵들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커머스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디지털화를 가속시켰다. 그거는 이제 both 고객 사이드와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 고객은 온라인은 쇼핑을 즐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왜냐면 오프라인이 셧다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또한 옛날엔 약간 온라인 몰을 연 게 약간 선택적인 요소 사항이었다면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한동안 이 럭다운이 풀리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미 한번 온라인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편리해졌고.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뭐 근처 페어프라이스 가서 물을 이렇게 무겁게 사와요. 근데 지금 그냥 온라인 주문하면 물이 이거 오잖아요. 그런 편리함이 익숙한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온라인을 못 모르실 것 같아요. 온라인 저희 관련한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다만 우리 모두 항상 가슴속에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그게 위기의식을 내심이죠. 갖고, 네. 네. 이것은 정말 오퍼튜니티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서 보면서 빨리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스는 우리 따로 사업을 준비를 하시죠.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방을 파하고 두 번째 방에서 저희가 커리어로 넘어가서 쭉 네. 커리어에 대한 정말 밸류able 레슨을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에서 만나요.